자, JS 문서 하나 만드시고 HTML 문서 열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를 뭐 당장 디자인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는 ko-k 아이고 kr 쓰시면 한국어 버전 설정 끝.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약간의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S. 자, 오늘 보실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여기 사칙연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칙연산은 사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얘를 기반으로 얘네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는 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사칙 연산 네 가지 칙에 의한 연산 처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외에 추가적인 연산 할당 복합 대입 연산자 해서 용어가 저는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안 쓰기도 해서 그래서 플러스는 앞에 자기 자신에게 처리하는 연산자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증감 연산자. 자, 증감 연산자는 다른 거 말고 일식 더하거나 뺄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치 이전에 사용하거나 또는 후치 나중에 연산하거나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중요한 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산 방법과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3항 연산자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사용하는 연산자로 계산식이 빨라요. 그래서 조건문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같이 동시에 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자, 이 둘은 그냥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항목을 비교하여 true와 false를 도출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이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파일 이름 저는 문서 이름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 브라우저 띄어 있고요. 왼쪽에는 자, 코드를 띄워 놓고 두 개를 비교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 눌러서 개발자 모드 띄워서 콘솔 창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치견산. 이번에 사용할 변수들은 가급적이면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테스트 용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이름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 사칙의 현상 관련된 변수 이름 하나 쓰겠습니다. n 하나 쓰도록 하죠. 얘의 값은 일단 저는 1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n의 값을 10이라고 써놓고 자, 콘솔 로그 n 하면은 n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값을 매번 중간중간 체크해서 저는 보고 싶어서 콘솔 로그를 매번 쓰는 것보다는 앞전에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변수 nfn은 펑션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nfn은 무엇인가요? 라고 바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임의의 n의 값을 가지고 결과를 중간에 확인을 일부러 함수화 시켜서 노출시켜서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i를 가지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변수 플러스는 n에다가 더하기 10을 합니다. 자, 그럼 콘솔 로그를 당연히 n의 값과 플러스 값을 확인을 해보면 10과 20 다르겠죠. n에다가 처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변수 이름을 좀 써주면 좋겠군요. 저는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콤마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더 달았어요. 그러면 n에다가는 n 플러스라고 바꿔주면 UI의 값을 던져서 확인할 수 있게끔 변경합니다. 그래서 자, 함수의 기능이 뭔지 한번 써놓고 다시 변수 마이너스는 n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에 대한 변수 값을 집어넣으면 n 기본의 값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5를 뺐으니까 5가 되겠죠. 또 나누기 자, 그래서 디바이드는 n 나누기 3 할 겁니다. 그럼 nfn은 디바이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정수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소수점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수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스인트를 걸어서 사용했었습니다. 자, 변수 하나 더 해보죠. 자, 곱하기 보겠습니다. 멀티 n 곱하기 6 하면 멀티라는 값을 확인했을 때 기본 10이었으니까 곱하기 6을 냈으니 60으로 바뀌어 있겠죠.
자, 그리고 리마인더 n에서 나누기 3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i를 결과를 쓸 거긴 하지만 이때는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눈 다음에 나오는 그 나머지에 대한 값만 확인하시면 3으로 나누면 몫은 위에 언급했던 3일 거고 이외에 나머지에 대한 값은 1이다 라고 파악할 일이 있겠죠.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이들은 현재 모두 원본인 n의 값을 바꾸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죠? n의 값을 바꾸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별도의 변수를 가지고 수정하는 개념밖에 없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값을 써보도록 하죠. 변수 n reset 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지울 거예요. n reset이라는 값은 n의 값에다가 는 n 플러스 10이라고 써볼 겁니다. 자, 식이 되게 괴상하죠? 일단 보세요. nfn 하고요. n reset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값은 앞에 있는 n과 뒤에 있는 값 모두 같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의 해석은 n 플러스 10, 즉 기존에 있는 값, 기존 10에 10을 더해서 어디에다가 변수 n에 할당. 근데 원래 n이라는 값은 존재하던 i잖아요. 그쵸? 존재하던 i에다가 할당한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할당한다 라고 하니까 대할당이라고 하겠죠. 대할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뭐 하겠다? n 리셋의 값을 담겠다. 실질적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n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제가 이걸 더 꼬아서 이렇게 했다면 좀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로 놓고 보자면 10이라는 값을 10을 더해라. 즉 n 곱하기 2가 되겠죠. 10을 더해서 그 값을 변수 n이라는 것에 자기 자신에다가 대입하시고 그 값을 n 리셋에다가 대입하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쓸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럼 이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n 리셋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n은 n 플러스 10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n에다가 현재 값은 20으로 바뀐 거예요. 현재 값은 여기다가 n 플러스 20이라고 쓰면 값은 무엇이 될까요? 뒤에 거는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undefined 될 거고 앞에 거는 값이 뭐가 될까요? n의 값은 40이 됩니다.
자, 왜 40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값은 몇이 될까요? 얘가 값이 40이고 밑에 있는 아이의 값은 140이니까 결국 140이 되겠죠. 이럴 땐 맞아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n이라는 거에다가 자기 자신의 값과 플러스 알파를 섞어서 뭘 하겠다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편하시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똑같은 동일한 변수를 쓰다 보니까 좀 다소 귀차니즘이 생기긴 하십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에 한 글자라도 중복 쓰는 걸 싫어하는 개발자들은 줄였습니다. 자신에게다가 자기 자신에게 뭐 하겠다? 값을 할당하겠다. 그리고 연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n 플러스 는 하고 60이라고 쓰시면 변수 n의 값은 200이 됩니다. n의 값은 145로 바뀌었잖아요. 140에다가 플러스 는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다가 60을 더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n 은 n 플러스 60 이 뜻입니다. 자, 이때 자 뒤에 걸 보시면 n과 는은 뭐 한 거예요? 둘을 구분하기 위한 거고, 자, 얘는 변수명이고 얘는 연산이죠. 네. 대입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변수에다가 더하는 연산이죠. 각각 기능이 따로따로 해요. 하지만 자, 앞에 있는 아이는 변수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해버리면 사이에다가 어떤 값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죠. 대입을 뒤에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좀 이상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학 같은 모양처럼 보입니다. 한수처럼 정확하게는. 하지만 이런 문법은 없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값을 만들어서 반대로 대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뒤가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애초에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띄어쓰기 하시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 변수 n에다가 자기 자신에 더하겠습니다 라고 문법을 써서 얼마만큼? 60만큼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당연히 200이라고 나오겠죠. 띄어쓰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다가 더하는 건 플러스 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n 마이너스는 10.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다가 10을 빼세요 라는 뜻입니다. 헷갈린다면 뒤에다 쓸게요. n이라고 하는 아이는 n 마이너스 10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자, 자기 자신에다가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다가 자신에게 2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게 나누기 9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자신에게 2배를 준다라는 얘기는 변수 n 자신에다 죠 그러면 n 곱하기 2 원래 이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다가 2배 만들어라 이거니까 이걸 요약을 하려면 변수 n은 자 고민하지 마시고 곱하기를 자 요걸 줄인다고 생각하세요. n은 n이라고 하는 것을 줄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 자리로 오겠죠. n 자리로 없어집니다. 그럼 곱하기를 뒤에 올 것이냐 앞에 올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근데 뒤에 오는 양식은 없어요. 그러니 곱하기는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값이 2배가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n 나누기는 9 하시면 끝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n은 n 나누기 9 그럼 나머지도 있을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n 퍼센테이지는 뭔가를 써줘야겠죠. 근데 42.222 돼 있으니까 소수점은 좀 정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파스 인트 n은 써야 바뀌겠죠. 그럼 저는 나머지는 해서 5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상 없이 나오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모두 사칙 연산 플러스 할당했어요. 할당 연산자는 자신에게 값을 이용하여 대입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현재의 값은 일단 중간에 점검하고요. 현재의 값은 2가 나오게 됩니다. 2 n의 값은 2예요. 자, n의 값을 2로 만들어 놓고 증감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시면 앞전에 보셨던 내용 중에 n 플러스 는 1 이렇게 쓸 일이 있겠죠. 개발자들은 또 생각했습니다. 일씩 매번 카운트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글자가 너무 많다.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좋아서 이대로 쓸 거예요. 가급적이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n 띄어쓰기 없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결과는 다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럼 하나 더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썼는데 왜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 쓰려고
자, 이 둘의 차이는 전치, 후치냐로 얘기는 나누는데요. 자, 위에 거부터 볼게요. 사실 n++는 잘 보세요. nfn이라고 하는 i의 값은 3이죠. 그리고 n++ 처리하고 나서 nfn 값을 확인해 보면 4죠. 직접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뭐가 좀 다르죠? 뭐가 좀 다르죠? 수치가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없애고 다시 확인해 보면 자, 그럼 아까처럼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 n을 씁니다. nfn 확인해 보면 일단 n의 값은 9로 떠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n을 확인해 봅니다. 똑같죠, 이번엔. 현재 보고 계신 거에 대한 답부터 설명하겠습니다. n++는요, 결과 도출 후 1 더하기 플러스 n은 1 더하기 후 결과 도출이 가장 기본입니다. 바로 실행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